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시골 마을. 정갈하게 가꾼 텃밭에서 은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부지런하다. 제 삶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억척스럽게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 땀과 희생 덕분에 전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죠. 아버지가 호미로 풀을 매며 어머니에게 말한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될 것 같네. 은수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도 좀 편해졌으니 다행이야. 은수의 신혼집 거실. 작지만 깔끔한 신혼집. 은수와 민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분위기. 남편 민우 씨를 만난 건 그 평온한 삶에 찾아온 작은 행복이었어요. 민우 씨는 성실했고 다정했어요.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민우가 은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는다. 여보, 우리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저희의 시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약간 달라졌다. 민우가 테이블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다. 은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민우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부터였어요. 민우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은수를 부른다.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은수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온다. 왜요? 흥분해서 내가 대박 아이템을 찾았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 은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다. 계속 열정적으로 요즘 외식 사업이 엄청 뜨고 있어.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권리금도 싸고 위치도 정말 좋아. 조심스럽게 그런데 돈은? 자신만만하게 이것만 잡으면 우리 인생 확 바뀐다니까. 걱정하지 마. 다 계획 있어. 은수 친정집 거실 주말 낮. 전통적인 시골집 거실. 은수의 부모님이 앉아 있고 은수와 민우가 마주 앉아 있다. 민우가 정중한 자세로 아버지에게 말한다. 장인어른, 제가 은수랑 아들들 평생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본다. 간절하게 딱 2년만, 1억만 빌려주시면 성공해서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제발 저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은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당황하며 아빠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참 민우의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민우의 눈을 보며 자네 눈에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보여. 그래, 내 믿고 빌려주겠네. 민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민우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고 있다. 아버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어머니가 차를 준비한다. 진지하게 차용증까지 제대로 써드릴게요.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안심하세요. 은수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 민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는데 뭔가 어색한 기색을 포착한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그때 민우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함을 애써 외면했죠. 그게 제 실수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우가 운전하고 은수가 조수석에 앉아 있다. 둘 다 조용하다. 조심스럽게 여보, 정말 자신 있어요? 자신 있게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장인어른께 평생 은혜 갚을 거야. 미소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은수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묘한 불안감이 남아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정말 믿었어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민우의 식당 6개월 후 낮. 번화한 상권에 위치한 세련된 식당. 민우네 맛집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손님들로 북적이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민우가 카운터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있다. 가게는 정말 성공했어요.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저도 모르게 기뻐했죠. 거실에 명품 핸드백, 비싼 옷가지들이 놓여 있다. 은수가 새 옷을 입어보며 거울을 본다. 민우가 들어와서 어깨에 힘을 주고 걷는다. 자랑스럽게 어때? 명품이 역시 다르지? 기뻐하며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돼요? 으스대며 이제 우리도 이 정도는 써야지. 가게 매출 보면 깜짝 놀라. 그런데 남편은 그 후로 친정집에 가는 것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약속했던 2년이 지나고도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나눠 먹고 있다. 민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계속 시계를 본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조심스럽게 사위. 가게도 잘 된다는데 혹시 우리한테 빌린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나?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진다. 당황하며 웃음 장인어른. 그거 진짜로 받으시려고요?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점점 당당해지며 솔직히 저는 그냥 저희 잘 되라고 주신 건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올 돈이잖아요.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화가 나서 목소리 떨리며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갚아. 우리 아빠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은수를 무시하며 아버지에게 아니 원래 부모 자식 사이에는 돈 따지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성공하면 알아서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장인어른 너무하시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진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와 민우. 문을 닫자마자 은수가 폭발한다. 소리 지르며 당신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말한 그 정직함이 고작 이거였어? 신경질적으로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돈 벌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번 돈이면 더더욱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소리치며 그리고 당신네 부모님은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꼭 받아야겠대? 차용증까지 썼잖아. 울분을 터뜨리며 당신은 돈을 빌린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빌려준 사람이야. 누가 도둑놈 신보를 가진 건지 생각해봐. 민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싼다. 은수가 몰래 통장과 현금을 챙기고 있다. 민우는 아직 잠들어 있다. 결국 저는 몰래 친정 부모님께 돈을 보냈어요. 민우가 통장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 분노에 차서 당신 뭐 한 거야? 우리 통장에서 왜 돈이 빠져나갔어?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께 갚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더 큰 소리로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당신 돈이야?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 아빠 돈으로 산 집에서 사는 주제에 민우가 벽을 주먹으로 친다. 차갑게 좋아. 이제부터 각자 돈 관리해.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겠어. 민우가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다. 민우의 어머니와 누나가 앉아 있고 은수가 어색하게 앉아 있다. 은수야, 내가 너무했다. 시집 왔으면 남편 편을 들어야지. 친정 편만 드니? 차갑게 형부가 얼마나 고생해서 돈 버는데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은수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아니에요.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무슨 빌린 돈이야. 그러게 민우가 화를 내지. 은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다. 시댁 식구들마저 저를 비난하며 남편 편을 들었죠. 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수가 혼자 TV를 보고 있다. 민우는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엄마의 이름이 뜬다. 네, 엄마.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은수야, 성훈이가.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당황하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성훈이가 왜요? 핸드폰이 끊어진다. 은수가 급히 일어나서 외투를 챙긴다. 은수가 헐레벌떡 뛰어온다. 부모님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다. 숨 가쁘게 엄마 아빠, 성훈이는 울면서 성훈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훈 30대 초반이 침대에 누워 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다. 은수가 옆에 앉아 있고 성훈은 고개를 돌리고 있다. 고개를 떨구며 누나, 미안해. 눈물을 참으며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힘들게 결혼한 후에 아내가 몰래 투자에 손을 댔어. 그 빚을 감당 못해서 이혼했지. 은수가 성훈의 손을 잡는다. 울먹이며 이혼 후에 너무 힘들어서 나도 형부처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어. 도박에 손을 댔는데 경악하며 성훈아, 자책하며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계속했는데 결국 엄청난 빚만 남았어. 누나,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성훈이 울음을 터뜨린다. 가슴이 찢어지며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부모님이 각종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은수가 들어온다. 지친 목소리로 은수야, 성훈이 빚을 갚으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충격받으며 아빠, 그러면 어디서 사세요? 눈물 어쩔 수 없지. 아들이 죽겠다는데. 친정 부모님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처분하셨어요. 은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의사가 나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한다. 교통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으셔서 언제 깨어나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은수가 무너진다. 며칠 뒤 또 다른 비극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으신 거예요. 은수가 지쳐서 집에 돌아온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힘없이 여보, 우리 아빠가 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시선도 돌리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라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 민우가 갑자기 일어선다. 민우 소리 지르며 당신 또 우리 돈 쓸 생각이야? 당장 그런 생각 접어. 충격받으며 당신 정말 인간이야? 더 큰 소리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당신 동생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은수가 민우의 옷가지들을 밖으로 던지고 있다. 당황하며 야, 뭐 하는 거야? 눈물을 닦고 단호하게 그래. 이혼해. 당신처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민우 화내며 당신 미쳤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문을 열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민우가 황당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본다. 민우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야? 단호하게 그래. 진짜로. 민우가 분노에 찬 얼굴로 집을 나간다. 민우가 화나서 걸으며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다. 민우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가 핸드폰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진다. 떨리는 목소리로 은수야. 왜요, 엄마? 어머니 핸드폰을 보여주며 민우가 일주일 내로 2천만 원 안 갚으면 후회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은수가 핸드폰을 보며 온몸이 떨린다. 분노하며 이게 뭐예요? 내 돈은 10원도 못 쓰겠다던 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저는 의아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어요. 은수가 핸드폰을 꽉 쥐며 분노에 떤다. 초인종이 계속 울린다. 은수가 문을 열자 민우가 서 있다. 그런데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 얼굴은 멍투성이고 옷은 남루하다. 놀라며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다. 절망적으로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싸늘하게 일어나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눈물을 쏟으며 사실 나 가게 팔았어. 은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민우가 소파에 앉아 고백하고 있다. 은수는 맞은편에 서서 차갑게 바라본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전부 날렸어. 뭐라고? 민우 울먹이며 그동안 가게에 출근하는 척 실제로는 도박장에 드나들었어. 은수가 벽에 기대며 충격을 받는다. 계속 고백하며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일부러 돈을 따게 해줬어.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우리 아빠한테 빌린 돈은? 고개 숙이며 전부 도박 빚 갚는 데 썼어. 가게 운영 수입도 마찬가지고. 은수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절규하며 어느 순간부터 잃기만 했어. 일은 돈 만회하려다 대출받고 사채까지 썼는데 그마저도 다 날렸어. 민우가 얼굴에 멍을 만진다. 오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됐어. 분노하며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뻔뻔하게 굴었던 거야? 민우 울면서 내가 당신한테 돈 보내라고 한 것도 다 내가 너무 절박해서 그랬던 거야. 차갑게 당신 동생이 일이 생긴 게 짜증났다고 했지? 변명하며 그때는 정말 미친 상태였어. 가게는 이미 사채업자들한테 넘어갔어. 민우가 은수의 발목을 붙잡으며 애원한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당신이 아니면 정말 죽어. 차갑게 손나요. 더 절실하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당신이 덥석 그러자고 해서 정말 놀랐어. 난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은수가 민우의 손을 뿌리친다. 단호하게 싫어. 당황하며 뭐? 냉정하게 난 당신 돈도 내 돈도 우리 부모님 돈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 쓸 돈은 단 10원도 없어. 민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진다. 차갑게 당신 부모님께 가서 애원해. 그 사람들이 당신 아들 그렇게 아끼잖아. 절규하며 여보, 우리 애들은 어떡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 민우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한다. 울부짖으며 제발. 은수가 뒤돌아선다. 은수가 문을 열고 민우를 바라본다. 냉정하게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마지막 발악하며 당신도 나 없으면 살기 힘들 거야. 단호하게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야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우가 비틀거리며 나간다. 은수가 창문으로 민우가 떠나는 뒷모습을 본다. 민우는 결국 빈털터리 신세로 집을 떠났어요. 그의 파멸은 모두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죠. 은수가 창문을 닫는다. 은수가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보고 있다. 남편분의 도박 중독과 재산 탕진 사실이 모두 입증되니까 양육권은 물론이고 위자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안도하며 다행이네요. 전세 보증금도 양육비 명목으로 확보 가능합니다. 놀라며 정말요? 네, 남편분이 무능력자로 판정되어서 오히려 부인 쪽에 유리해졌어요. 은수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전 남편의 무능력 덕분에 오히려 제 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파멸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 거죠. 은수가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은수가 이혼 판결문을 들고 나온다. 햇살이 밝게 비춘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도박 중독과 재산 탕진 사실이 모두 밝혀지면서 저는 양육권을 얻었고 남편 몫이었던 전세 보증금까지 양육비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었죠. 은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미소를 짓는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깨어나 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다. 은수와 어머니, 성훈이 함께 있다. 약한 목소리로 은수야, 고생 많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이제 괜찮으세요? 고개 끄덕이며 응, 많이 좋아졌어. 성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진심으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성훈을 바라보며
이제 정신 차렸으니 됐어.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서자. 소박하지만 깨끗한 집. 은수가 아이들과 함께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성훈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오전은 아이들과 동생을 데리고 저렴한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동생 성훈이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며 부모님과 저에게 속죄하려 했죠. 성훈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며 말한다. 누나, 미안해. 내가 누나 인생까지 망친 것 같아서. 따뜻하게 아니야. 내 탓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었어. 성훈이 고개를 숙인다. 성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이제 괜찮아. 정말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다. 소박한 반찬이지만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다 함께 있으니 좋네. 미소 지으며 네, 이게 진짜 가족이죠.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다. 전 남편의 무능력 덕분에 오히려 제 돈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제게 남은 건 아이들과 건강을 되찾은 부모님,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동생뿐이었습니다. 은수가 친구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민우는 어떻게 됐대? 담담하게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댁 부모님이 빚을 갚아주려고 집까지 팔았다고 해요. 놀라며 정말 그래도 모자라서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민우 편만 들던 시누이들은 이제 외면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숨 참, 인생이 정말 차분하게 자업자득이에요. 은수가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는다. 얌체 같던 시누이들은 남편 가족을 외면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은수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본다. 저는 남은 평생 자신에게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모든 가족이 잠든 후 은수가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다. 고도는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해요.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는다. 모두 밝은 표정이다. 은수에게 누나, 나 이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부모님이랑 누나한테 받은 은혜 평생 갚을게. 따뜻하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는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은수가 창밖의 밝은 햇살을 바라본다. 전 남편의 파멸은 저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오른다. 이제 더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은수가 아이들, 부모님, 성훈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모두 웃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